밀리아나에서 여행기 알퐁스 도데. 이번에는 자네를 알제리의 작고 예쁜 도시로 떠난 여행에 동행시키려 하네. 여기 풍차 방앗간에서 2, 3천리 정도 떨어진 이 여행기가 북소리와 매미 우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줄 걸세. 비가 내릴 것 같네. 하늘은 회색빛이고 자카르 산의 봉우리들은 비구름으로 이미 쌓였네. 우울한 일요일이네. 좁은 호텔 방에서 아랍식 성벽 밑으로 창문을 열어두고 나는 줄담배나 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네. 호텔의 모든 장소는 다 볼 수 있었다네. 자세하게 기록된 역사서부터 폴드 콕의 소설 몇 권, 몽테뉴의 저서 중에 누락된 것도 찾아냈네. 우연하게 책 한 권을 펴들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라 보에티의 죽음에 관한 훌륭한 보고서더군. 그걸 보고 났더니 예전 어느 때보다 우울하고 상념에 빠져드는 걸세. 빗방울 몇 개가 벌써 떨어지는군. 빗방울마다 십자형 창문의 창틀에 떨어져 작년에 내린 빗물이 더럽혀 놓은 먼지 위에 더욱 커다란 별 모양을 그리고 있네. 나는 손에서 책을 내려놓고 이 우울한 별들을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네. 도시의 시계가 2시를 알리는 종을 치는군. 옛 이슬람 성인의 영묘에서 말이야.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저 하얗고 허술한 성벽인 줄 알았던 그 성인의 불쌍한 영혼. 30년 전에 누가 얘기라도 해주었겠는가? 자기 가슴팍 한가운데 큼직한 관공서 시계판을 붙이고 있을지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밀리아나의 모든 성당들에게 오후 미사를 알려주는 종을 치게 될지를 말일세. 딩동. 자, 지금 종을 치는군. 오랫동안 그래왔겠지. 결론적으로 이 우울한 방이 문제일세. 아침 낮을마다 커다란 거미들이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라고도 한다지만 구석구석 거미줄을 치는 밖으로 나가려네. 중앙광장에 도착했네. 제3주둔군의 군악대가 약간 떨어지는 빛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지휘관의 단상 밑에 정렬해 서 있네. 사단본부의 창문으로 그의 따님들을 대동하고 서 있는 사단장이 보이는군. 광장에는 군수가 치안 판사와 함께 활개를 치며 거닐고 있네. 6명의 아랍 꼬마들이 한쪽 구석에서 거의 벗은 채 거칠게 고함을 치면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네. 저쪽에서 누더기를 걸친 유대인 노인네가 어제 남겨둔 햇볕을 쬐러 이곳에 나왔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햇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네. 하나, 둘, 셋, 시작. 군악대가 갑작스럽게 탈렉시의 마주르카를 연주하기 시작했네. 지난 겨울 바바리아 지방의 어느 창가 아래에서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의 마주르카는 다른 때보다 우울하게 들리는군. 오늘의 연주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오, 제3주둔군의 군악대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16분 음표들 위에 눈을 고정하고 박자와 선율에 도취되어 그들 스스로의 실력을 믿을 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니 그들의 영혼, 그들 모두의 영혼은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악보, 2개의 꿀이 짙게 물려 악기 끝에서 진동하는 그 악보에 사로잡혀 있네. 하나, 둘, 셋, 시작. 이 용감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네. 조국의 악행이 주어지더라도 그들은 오직 조국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할 뿐이네. 어휴, 군악대원도 아닌 나에게 이 음악 소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는 사라져야 했네. 어느 곳에서라면 이 우울한 일요일 오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좋아. 오마르경의 상점이 문을 열었을 거야? 오마르경의 상점으로 가보아야지. 상점이라고들 하지만 오마르경은 그저 그런 장사꾼이 아닐세. 왕자의 혈통, 터키 제국의 근위병들에게 교수형을 당한 예전 알제리 태수 아들이지. 그 부친이 죽은 다음 오마르경은 그의 사랑하는 모친을 모시고 이 밀리아나로 피난을 왔고 오렌지 나무와 분수들이 가득한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부인들과 말들과 사냥용 매들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사냥개들과 더불어 사려 깊은 위대한 영주로서 몇 년간을 살았다네. 프랑스 군대가 침범했을 때 오마르경은 오히려 우리의 적인 압델 카데르와 연합을 했지만 압델 카데르 태수가 그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사이가 틀어져 버렸고 연합은 끝이 났다네. 태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오마르경의 부재를 틈타서 밀리아나에 입성했네. 그의 궁전을 허물고 그의 오렌지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의 말과 부인들을 훔쳐가고 더해서 그의 어머니의 목을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 밑에 놓고 어깨에서 잘라 죽였다네. 오마르경의 분노는 무시무시했네. 그가 프랑스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그 태수를 대적하는 전쟁 내내 그보다 뛰어나고 그보다 흉폭한 용사는 없었지. 전쟁이 끝나자 오마르경은 밀리아나로 돌아왔다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의 앞에서 압델 카데르를 언급하기라도 하면 그의 안색은 창백해지고 눈에선 불이 난다네. 오마르경은 이제 60살일세. 원통한 그의 나이와 천년도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네. 깊은 속눈썹에 여자 같은 눈빛, 매력적인 미소, 왕자의 풍물세. 전쟁으로 몰락한 다음 그는 예전의 호사스러움은 잃었지만 셰리프의 평원에 있는 농장이나 밀리안에 있는 저택에서 그의 눈앞에서 자란 3명의 아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고 있네. 사람들은 그에게 자발적으로 가서 판결을 구했고 그의 결정은 늘 법률과도 같았다네. 그의 외출하는 일이 없으니 언제나 오후면 그의 저택 근처 길가에 열어놓은 상점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네. 이곳의 가구 집기들은 그다지 비싼 것들이 아니었네. 더위를 막기 위해 하얗게 칠한 벽, 빙 둘러놓은 나무 의자, 방석들, 물담배 파이프, 화로 2개 정도. 여기가 오마르경이 경청을 한 다음 판결을 내리는 곳일세. 솔로몬의 상점이라고나 할까.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참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네. 12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두건 달린 망토를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둘러앉아 있었네. 각자 그들 곁에 커다란 물담배 파이프와 작은 커피 잔을 올려놓은 검은 상감의 고급스러운 받침대를 두었다네. 내가 들어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네. 그의 자리에 앉은 오마르경만이 나를 보고는 정말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나를 청해서는 그의 옆자리에 큼직한 노란색 비단 방석에 앉혔네. 그러고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입술에 가져갔네. 조용히 듣고만 있으라는 신호였지. 이번 사건은 베니 죽죽 부족의 지방행정관이, 베니 죽죽 부족은 밀리아나 지역에 사는 베르베르족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베니 죽죽 부족의 지방행정관이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밀리아나의 어떤 유대인에게 제기한 몇 가지 분쟁이었네. 이 양방의 소송 제기인은 오마르경의 면전에서 제기된 이 쟁의거리를 합치하여 그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었네. 정인들도 소환되어 있으니 회합은 그 당일에 끝났다네. 그런데 갑자기 혼자 정인도 없이 온 이 유대인이 생각을 바꿨는지 오마르경보다는 프랑스 치안판사의 판결을 받는 게 낫겠다고 선언해버렸네. 내가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네. 이 유대인은 넓고 흑색 특수염에 갈색 상의와 푸른색 하의를 입고 벨벨 모자를 쓴 이 유대인은 코를 하늘로 쳐들고 애원하던 눈동자를 굴리더니 오마르경의 신발에 입을 맞추었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로. 내가 아랍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유대인의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보아 그리고 매번 반복하는 치안판샤 하는 단어로 보아 이 웃기는 변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네. 오마르경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마르경께서는 현명하십니다. 오마르경께서는 공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치안판샤가 나올 겁니다. 청중은 격분했지만 아랍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네. 방석에 기대하자 빠져들 듯한 눈빛으로 호박색 물담배 뿌리를 입에 물고 오마르경은 이 역설의 신은 미소를 띤 채 듣고 있었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와중에 그 유대인은 죽여버려 하고 크게 외치는 스페인 말에 순간 모든 말과 동작을 멈추었네. 지방행정관 쪽의 정인으로 참석한 스페인 개척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에게 다가가 그런 거지. 그는 그 유대인의 면전에 다가 온갖 언어로 온갖 종류의 저주 어린 욕설을 퍼부었네. 그중 몇몇의 프랑스 단어들은 남자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저속해서 여기에 다시 옮길 수조차 없었네. 프랑스를 알아듣는 오마르경의 아들은 그 부친의 면전에서 이 같은 단어를 듣는 것을 민망해하면서 밖으로 나갔다네. 청중은 그래도 계속 냉정했네. 오마르경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고 그 유대인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일어나서 문 쪽으로 뒷걸음쳤네. 하지만 여전히 그 지긋지긋한 치안판샤를 끝없이 중얼거렸다네. 그가 나가자 그 화가 난 스페인 남자도 서둘러서
그의 뒤를 쫓아나가서는 길에서 그를 보자마자 딱 2번 퍽 그 면상을 후려쳤네. 아스가리오스는 넘어진 다음 무릎을 꿇고는 2 손을 교차해서 막았네. 그 스페인 남자가 약간 창피해하며 상점으로 다시 들어왔지. 그 유대인은 그가 상점으로 들어가자마자 일어나서 그를 에워싼 잡다한 사람들을 교활하게 바라보며 배회했네.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지. 몰타 사람, 마오네 사람, 흑인, 아랍인 등. 하지만 그들 모두 유대인의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기쁘게 생각했다네. 이스가리옷은 잠깐 주저하더니 아랍인 한 명을 붙잡고 그의 두근 달린 망토자락에 매달렸네. 너는 보았잖아, 아흐마드. 너는 보았잖아. 너 거기 있었잖아. 이 기독 교도놈이 나를 때리는 걸 증인 좀 서게. 제발 증인 좀 서게. 그 아랍인은 자기 망토를 잡아채며 그 유대인을 밀쳤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본 게 없다며 즉각적으로 고개를 돌렸네. 하지만 너 카두로 너는 봤잖아. 너는 그 기독 교도놈이 나를 때리는 걸 봤잖아. 불쌍한 아스가리웃이 선인장 과일의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 덩치 큰 흑인에게 소리쳤네. 그 흑인은 경멸의 표시로 침을 내뱉고는 멀어져 갔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본 사람이 없었네. 그 키 작은 몰타 사람은 그 유대인의 모자 뒤에서 까만 눈동자를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고 석류가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얼굴 색깔이 벽돌처럼 붉은 마요르카 출신 여자도 웃음으로 얼버무렸고 그녀 역시 보지 못했네. 그 유대인이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하고 난리를 해봐도 정의는 없었네.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다행스럽게도 이때 그 유대교 동료 2 사람이 길을 지나갔다네. 못 들은 듯이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유대인들은 신중하지. 어서 형제들 빨리 그 사업가 놈한테 가자고 서둘러서 치안 판사에게도 자네들은 봤잖아. 자네들 둘 다 그 놈이 이 늙은이를 때리는 걸 봤자는가? 그들이 봤을까? 믿어보지 뭐. 오마르경의 상점은 잔뜩 흥분되어 있었다. 급히 싱부렁꾼이 잔들을 채우고 물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온화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네. 유대인을 두들리는 것이 그렇게나 즐거웠던 게지. 담배를 피며 신나서 떠드는 와중에 나는 조용히 문으로 갔네. 그 이스가리옷의 신앙 동료들이 그들 형제에게 가해진 모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쪽을 좀 돌아다녀 볼까 했던 거지. 저녁에 식사를 하러 오시오 선생. 친절한 오마르경이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며 감사를 표했네. 그리고 밖으로 나갔지. 유대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분기했다네. 그 사건은 벌써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네. 가게들이 텅텅 비었네. 자수가게, 옷 만드는 가게, 마구 공방.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길로 나왔네. 남자들은 벨벳 모자에 파란 면바지를 입고서 무리를 지어 손짓을 섞어가며 목청껏 떠들고 있었고 까만 머리띠를 두른 여자들은 금빛 가슴 장식을 난 평평한 치마를 입고 나무로 깎은 우상처럼 창백하고 뻣뻣한 모습에 울어서 눈두덩이 부풀어 오른 얼굴로 모여서는 서로들 낮은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네.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 유대인 군중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네. 빨리 가자. 서두르자. 2 사람의 증인에게 부축을 받으며 그 유대인 그 사건의 영웅은 비처럼 쏟아지는 응원에 힘입어 모자 쓴 남자들이 울타리처럼 양쪽으로 도열한 사이를 지나고 있었네. 복수를 해 형제. 복수하자고. 유대민족의 복수를. 겁낼 거 없어. 법대로 하라 말이야. 흉측하게 생긴 난쟁이가 송진과 낡은 가죽 냄새를 풍기며 내게 다가와서는 불쌍하다는 투로 크게 한숨을 쉬었네. 보게 저 불쌍한 유대인들 저 꼴을 당하다니 늙은이 아닌가? 아예 반 죽여놨구만. 그건 사실일체. 그 불쌍한 이스가리옷은 살았다기보다는 시체 비슷한 꼴이었네. 흐릿한 눈빛에 일그러진 얼굴, 걷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듯 아주 엄청난 보상금만이 그를 치료할 수 있겠지. 그러니 그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사건 중개인에게 데려가는 거지. 알제리에는 정말 많은 사건 중개인들이 있다네. 거의 메뚜기들만큼이나 있네. 비교적 좋은 직업이거든. 어떤 경우에도 미천 한 푼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자격 시험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견섭도 없다네. 파리에서라면 우리처럼 글 쓰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알제리에선 사건 중개인이 바로 그렇지. 약간의 프랑스, 스페인어, 아랍어를 할 줄 알면 충분하고 권총 지갑에 법전을 항상 꽂고 다니고 무엇보다도 일의 성격이 그렇단 말일세. 중개인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다네.
두루두루 다 일세. 변호사, 알선대리, 소송대리, 감정사, 번역가, 회계사, 위탁 판매, 공문대서, 식민지에서의 자크 영감인 셈이지. 단지 아르파곤에겐 자크 영감 한 명뿐이지만 여기 식민지에서는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네. 밀라니아에는 적어도 12명이 넘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실 비용을 아끼려고 이 신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을 중앙광장의 카페에서 파는다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지. 뭘 마시느냐고? 압생트 술이나 포도주 탄 커피라네. 그 중앙광장의 카페 쪽에서 이 대단하신 이스가리웃은 진행을 하는 거지. 두 증인의 부축을 받아서 말일세 그 길을 따라가진 않겠네. 유대인 지역을 나서면서 나는 아랍국 사무실로 쓰는 건물 앞을 지나게 되네. 그 바깥쪽 청회색 지붕에다가 그 위쪽에 펄럭이는 프랑스 국가를 보니 마치 프랑스 도시의 시청처럼 느껴지더군. 거기 통역관을 알거든. 들어가서 그 친구와 담배나 피우려네. 한 개피 또 한 개피 죽을 때까지 피워보지 뭐. 이 태양도 없는 일요일에 말일세. 그 사무실로 연결되는 앞마당에는 누더기 차림의 아랍인들로 혼잡스럽네. 적어도 50명 정도는 대기 중이군. 긴 담벼락 밑에 두근 왕뚜를 쓰고 웅크리고 앉아서 이 베두인족 대기자들은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채취를 뿜어내고 있네. 빨리 들어가세.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에 굉장히 더럽고 긴 모포를 뒤집어선 2명의 키 큰 남자에게 잡혀있는 그 통역관을 찾아냈네. 묵주를 도둑 맞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엄청 화가 나서 몸짓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네. 나는 구석자리에 거적 위에 앉아 지켜보네. 정말 멋진 제복일세. 그 통역관의 제복. 그리고 그 밀리아나의 통역관이 잘 입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누구보다 그를 위해 재단한 모양일세. 제복은 하늘색인데 검정색의 단추 구멍 장식에 반짝이는 금단추를 달았네. 통역관은 장밋빛 또는 금발의 곱슬머리였고 유머와 상상력이 넘치는 귀여운 애송이 경기병이지. 약간 수다스럽고 몇 가지 언어를 하니까 뭐 어쩌면 무신론자인 그 친구 동양학 학교에서 르낭을 알았다고 하더군.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아랍식의 야영도 마치 군수부인의 파티에서처럼 편안해하고 어느 누구보다 마주르카를 잘 추고 쿠스쿠스 요리도 최고지. 파리 친구들 솔직히 말하자면 딱 내 스타일의 남자일세. 모두들 놀라지들 말게 여기 여자들이 좋아 죽을 정도니까. 멋쟁이로 치면 라이벌이 하나 있긴 하지. 아랍국 사무실의 하사관이야. 이 친구는 고급 나사천으로 지은 군복에 자개 단추를 단 각방까지. 이 친구는 주둔병 병사들 전체의 선망이지. 절망의 대상이었지. 아랍국 사무실에 파견을 나와서 사역에서 면제된 데다 항상 거리 교차로에 나가 하얀 장갑에 깨끗이 다듬은 곱슬머리에 팔에 큼직한 장부를 끼고 서 있으니 모두들 부러워하면서도 싫어하지. 그게 권력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도둑맞은 묵주 이야기는 아주 길어질 위험에 처해졌네. 잘 있게. 나는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네. 가는 길에 북적거리는 대기실을 찾았네. 사람들이 키가 크고 핏기가 없었지만 우쭐대고 있는 검정색 두건 망토를 걸친 원주민 남자 하나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더군. 이 남자가 8해 전에 자카르에서 표범 한 마리와 싸웠다는군. 표범은 죽었지만 이 남자는 팔의 절반을 물어뜯겼다네. 아침 저녁으로 그 친구는 치료를 받으러 아랍국 사무실에 왔는데 매번 사람들은 그 마당에 그를 붙들어 놓고 그가 설명하는 자초지종을 듣는다네. 그는 굵직하고 멋진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있네. 가끔씩 그는 그가 걸친 두건 망토를 들쳐서 그의 가슴에 고정된 채 핏두성이 붕대로 감싼 왼쪽 팔을 보여주었네. 이제 방금 나는 길에 나섰는데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살벌하군. 폭우, 천둥, 번개, 시로코, 돌풍. 서둘러 몸을 피하세. 우연히 문 하나가 들어섰는데 무어 장식의 안뜰 궁룡 밑으로 바글바글한 보헤미아 집시들의 속을 한가운데 떨어져 버렸구먼. 이 안뜰은 밀리아나의 회교사원으로 연결됐는데 무슬림 빈민청의 피난 수용소일세. 사람들이 가난뱅이들의 안뜰이라고 부르지. 커다랗고 비쩍 마른 그레이하운드 사냥개 몇 마리가 해충들을 잔뜩 몸에 뒤집어 쓰고 내 주위로 와서 사나운 기색으로 어슬렁거리네. 나는 회랑의 기둥들 중 하나에 등을 기대 서서 충분히 침착해지려고 애쓰고 있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앞마당의 채색된 타일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네. 보헤미안 집시들은 바닥에 무리를 지어 누워있네. 내 옆으로는 젊은 여자 한 명이 꽤나 예쁜 젊은이가 가슴팍과 다리를 내놓은 채 큼직한 쇠팔찌를 팔목과 발목마다 차고 세 가지의 구슬픈 음조로 특이한 분위기의 노래를 하고 있다네. 노래를 하면서 그녀는 붉은 구리색 피부의 벌거숭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자유로운 팔로는 돌절구에다가 보리를 빻고 있다네. 폭우가 사나운 바람 한 자락에 들이쳐서 젖먹이 아기와 먹을거리의 발치까지 차오르고 있네. 보헤미아 집시 여인은 그걸 단속하지도 않고 노래를 이어가네. 돌풍을 맞으며 보리를 빻고 젖을 물리고 폭풍우가 잦아들었네. 비가 잠깐 개인 틈을 타 나는 이 지옥 같은 안뜰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오마르경의 저녁 식사 자리로 향하네. 시간이 됐으니 중앙광장을 지나다가 또다시 오늘 오후에 본 그 늙은 유대인을 만났네. 그는 그의 사건 중개인의 부축을 받고 있고 그 정인들은 그들의 뒤에서 기분 좋게 걷고 있고 개구쟁이 유대 꼬마들이 그들의 주위를 깡충깡충 뛰고 있네. 그들 모두 얼굴이 훤했네. 그 중개인이 그 사건을 맡은 거지 법원에다 2,000파랑의 보상금을 요구할 거라네. 오마르경의 저택 훌륭한 만찬이네. 만찬 장소는 우아한 무어 양식의 안뜰로 열려있고 거기선 두세 개의 분수가 노래를 한다네. 터키식의 훌륭한 식사일세. 브리스 남작에게 추천할 만큼 다른 음식들 중에도 나는 아몬드를 곁들인 닭 요리와 바닐라를 넣은 쿠스쿠스 요리, 고기 요리로는 거북이 요리, 조금 무겁지만 아주 맛있다네. 거북이 요리와 카디즈 과자라고도 부르는 꿀로 만든 비스켓 등을 꼽고 있네. 포도주로는 샴페인밖에 없다네. 오마르경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마신다네. 하인들이 등지고 섰을 때 살짝. 만찬 후에는 우리의 주인장 방으로 건너가는데 설탕에 절인 과일과 커피와 담배 파이프를 가져가지. 이 방의 가구들은 훨씬 수수하네. 긴 의자 하나에 바닥엔 돗자리 몇 개, 아주 높고 큰 침대 위엔 금술을 단 빨간색 쿠션이 몇 개 굴러다니고 벽에는 오래된 터키 그림이 걸려 있는데 하마디 제독의 탐험을 그린 것이군. 그림에 오로지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화가들 뿐이지. 여기 있는 그림은 초록색으로 칠했구만. 바다, 하늘, 배들, 심지어 하마디 제독까지 온통 초록색이니 참 대단한 초록색이라네. 아랍인의 예전은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일어나는 걸세. 커피 마시고 담배도 피웠으니 나는 주인장에게 좋은 밤 보내시라고 인사하고는 그를 그의 부인들에게 맡겼다네. 나의 파티를 어디서 끝낼까? 잠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아프리카 원주민 기병들도 아직 철수나팔을 불지 않았으니 뇌리 한쪽에서는 오마르경의 황금술 달린 쿠션이 내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환상적인 파랑돌 춤이 나를 잠들게 놔두겠나? 여기 극장 앞이군. 잠깐 들어가세. 말리아나의 극장은 예전에 말먹이 상점이었다네. 관람석만 해도 그럭저럭 갖추고는 있네만 막간에 기름을 사무실에 들고 나와 다시 채워야 하는 큼직한 유덩이라니. 아래층 자리는 입석인데 악단은 의자에 앉았군. 밀집 방석에라도 앉은 관람석들은 의기양양했다네. 극장 내부를 둘러보니 긴 복도가 어둠컴컴. 마루도 깔지 않고 길이라도 나앉은 것 같네. 덜도 말고 말이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공연이 벌써 시작되고 있었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배우들 연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세. 남자 배우들 말일세. 그들은 열기가 넘쳤네. 인생의 열이 말일세. 관객들 거의 대부분은 제3주둔군의 병사들일세. 그 자부심 강한 연대의 병사들이 매일 저녁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러 온다네. 반면에 여자 배우들은 세상에 시골의 작은 극장들의 여성 배우들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듯이 과장스럽고 과도하고 너무나 엉터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도 2명이 내 흥미를 끄는군. 밀리아나의 유대 소녀 둘인데 너무 어리고 연기는 아주 초보로군. 관람석에 앉은 그 부인들은 만족스러워하는 모양이야. 그들은 그들의 딸들이 이따위 수준 가지고 떼돈이라도 벌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일세. 배우로서 백만장자가 된 벌써 동방의 유대인들에겐 소문이 쫙 퍼진 이스라엘 여자 라시엘의 전설처럼 말일세. 웃기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할 뿐이군. 무대 위에선 2명의 유대 여성들 말이야. 분도칠하고 분장도 하고 어깨 파인 옷에 빈장 잔뜩 해서는 무대 위 한쪽 구석에서 머뭇거리며 연기를 하고 있지.
춥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겠지. 가끔 그녀들은 스스로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듯 한 문장을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대사를 하는 동안 그녀들 헤브라이 민족 특유의 커다란 눈동자는 멍하게 객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극장을 나섰네. 나를 둘러싼 어두운 광장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네. 의심할 것도 없이 몰타 사람들 몇몇이 칼집을 해냈던 모양일세. 천천히 호텔로 돌아가네. 기나긴 병령을 따라 정원 쪽에서 올라오는 척백나무와 오렌지 나무 향기가 정말 좋군. 공기는 부드럽고 하늘은 거의 맑았지만 저기 길 끝에 성벽의 오래된 유령이 서 있구만. 오래된 사원의 몇몇 자네들이지. 저 벽은 성스럽네. 날이면 날마다 아랍 여자들이 와서 봉헌물을 걸러 놓는다네. 네모난 천조각, 수건, 길게 세 갈래로 따내려서 은색 실로 묶은 다갈색 머리칼, 쭉 늘어진 두건 망토 자락, 가느다란 달빛 밑에 그 모든 것이 나부끼고 있네. 한밤에 부는 포근한 바람결에 말일세.